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자, 일단 4월 오늘 22일이고요. 벌써 4월 달도 뭐 3분의 2는 지났어요. 그죠? 네. 이번 달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수가 좀 눌리고, 뭐 전쟁 얘기에다가 뭐 또 금리 인하 지연된다는 얘기에다가 뭐 그런저런 이제 좋은 얘기보다는 그죠?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 이겨내셔서 다행이고, 대신에 이제 또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 주시장 끝나고 나서 미국 증시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폭락을 했죠. 하루에 뭐 10%씩 폭락을 했는데, 그 앞서서 저 같은 경우에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뭐 테슬라가 많이 빠진다. 그리고 다른 반도체 뭐 장비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금요일 날은 뭐 엔비디아가 하루에 10%씩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크게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꾸로 올랐죠. 그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오히려 1.4% 네, 급등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미국의 엔비디아가 반도체가 이렇게 크게 폭락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뭐 2% 전후씩 하락을 했는데 1%죠. 1% 전후씩 떨어졌는데 왜 우리나라는 올랐느냐라고 궁금해하실 게 뻔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를 준비했습니다. 왜 엔비디아가 저렇게 많이 빠졌으며 저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왜 거꾸로 올라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지금이 왜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지, 왜 매집을 해야 되는지, 2월달, 3월달에 못 참아가지고 한국 주식 버리고 미국 주식, 즉 반도체 사러 가신 분들 결말이 어떻게 될지 그 얘기를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꾸준하게 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3월달에 진짜 혼자서 거의 외쳤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나 미국의 반도체 주식 사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 쪽엔 차라리 괜찮을 수 있는데 그쪽은 아니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실제 이제 그 일이 이제 뭐 2달도 안 돼서 한 달 만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편안하게 들으시고 아무튼 도움들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좀 크게 빠졌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우지수는 올랐어요. 이 얘기 계속 해드렸죠, 그죠? 다우지수는 4월 초부터 쭉 빠지다가 지난주에는 안 빠졌어요. 그냥 제자리 뛰기 하다 제자리에서 멈춰 있다가 금요일날 잘 보시면 0.5% 오히려 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이쪽은 마이너스 2% 폭락을 합니다. 여기는 아까 다우지수랑 반대로 처음에는 안 떨어졌어요. 아까 다우지수는 처음에 떨어졌죠? 근데 여기는 안 떨어지다가 지난주에 빠졌다고요. 누구 때문일까요? 반도체 때문이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게 사실 많이 올라갔거든요. 여러분들 이 하나의 지수, 즉 인덱스라고 하잖아요. 이 지수가 종목도 아니고 그죠? 이 지수가 여기가 3100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5200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올라온 거죠? 대충 계산해 보세요. 네, 70% 올라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평균인데 전체 평균을 얘기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니까 인덱스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11, 12, 1, 2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한 4개월 정도 만에 70%나 올라옵니까? 이거는 정확히 5개월이군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말이 될 수는 있죠. 왜 올라왔으니까. 근데 그만큼 엄청나게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후유증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드시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보세요. 내일 체중이 늘까요, 안 늘까요? 늘겠죠. 그런 생활을 그냥 무절제하게 뭐 몇 달 동안, 1년 동안 계속 한다고 해보죠. 뭐 술을 그렇게 마신다든지 아니면 몸에 해로운 음식을 계속 이렇게 먹는다든지 그 몸에 병이 와요, 안 와요? 오죠. 당연히 오는 거예요. 살이 찌고 병이 오고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똑같습니다. 단기간 안에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떨어지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니까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막 하소연하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잘못되신 거잖아요, 그게. 그죠? 네. 본인들이 실수를 했으면 아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빨리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막 하소연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꾸라졌죠. 그 징후가 어디서 나타났냐면 지난주 얘기했었죠, 그죠? 반도체 장비주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라 그랬잖아요. 엔비디아는 천천히 빠졌고 자, 잘 보세요. 엔비디아 주가를 보시면 대장이니까, 명색이 대장이니까 천천히 빠진 거예요. 조금씩, 그죠? 그러다가 한 방에 훅 날린 거예요. 마이너스 10% 급락했고 대량 거래죠. 그러면 정말 큰 호재가 아닌 이상은 이거를 단기간 안에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봉 떨어지는 순간 엔비디아 들고 계신 분들은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거고요. 네,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네, 미친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미친 개한테 물리면 약도 없거든요. 고생 좀 하셔야 돼요. 마음고생도 하시고 하실 거예요. 네.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고생을 좀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때 그래서 여기서 그 개미들하고 제가 싸웠잖아요. 반도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참아야 된다. 따라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죠? 네. 그게 터진 건데 이게 징후가 있었죠. 뭐냐면 잘 보세요. 일단 차트부터 쭉 보여드릴게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난주 얘기했던 게 여기 반도체 장비주 얘기하기 전에 엔비디아랑 똑같이 올라간 게 누구였냐면 AMD거든요. 이게 같이 올라갔다고요. 근데 여기도 3월 8일 날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올라가기 전에 지지선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첫 번째 지지선은 여기였고 그 다음은 여기였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미 깼단 말이에요. 1차 지지선을 깼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초반에 2차 지지선을 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나 이제 조정 들어가요 라고 이미 4월 초 4월 중순에 알려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맞잖아요. 여기서 세력이 들어와서 올린 게 맞으면 절대 여기를 금방 안 깬다고요.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전쟁 때문이다, 뭐 금리 인하 지연 때문이다 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지연할 것 같다라고, 금리 인하를 늦출 것 같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간 거예요.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이 왜 갔다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지연할 것 같은 연준 의장의 말과 그 밑에 연준 위원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갈 만한 게 없잖아요. 금리 인하를 해준다고 해야지 전체 주식시장이 확 오르는데 자꾸 그 인간들이 자꾸 말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뭐만 갔어요? 엔비디아, AMD 같은 반도체주들, AI 핑계로 반도체주들이 많이 간 거고 그리고 M7 종목들 있죠? 매그니피센트 7 걔네들이 또 간 거예요. 갈 게 없으니까 마땅히. 근데 지금 웃기죠?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금리 인하를 지연할 거다라고 늦추겠다라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속이고 있고 근데 오히려 얘네들은 떨어져요 지금. 그럼 뭐예요? 금리 인하를 늦추겠다는 그 말도 안 할 것처럼 하는 그 얘기도 언젠가 또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처럼 했을 때 얘네들이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다 알고 있죠? 근데 오히려 얘네들이 떨어진다고. 여기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기서 말을 못 하겠는데 그게 딴 데로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항상 언론을 통해서 개미들은 딴 데로 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기 좋게 개미들 여기서 물린 거예요 지금 다. 응? 금리 인하를 늦춘다고 하니까 사람들 개인들 입장에서는 돈 벌 데가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국 주식은 안 가. 일본 주식 다 잘 가는데 미국 주식도 가는데 한국 주식은 안 가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어디로 가고 일로 가는 거예요. 왜? 앞으로 AI의 미래는 밝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전기차 막 좋게 얘기하면서 다 그걸로 가버린 거예요. 막상 그쪽으로 개미들 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폭삭 주저앉잖아요. 우리나라 개미들, 서학 개미들, 외국 주식
제일 많이 산 게 뭐예요? 테슬라. 두 번째 반도체예요. 싸그리 다 물렸어. 다. 아니 미치겠어요 진짜. 응? 가지 말랬잖아요 그쪽에. 개미들끼리 뭉쳐서 잘 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그죠? 다 물렸어요 다. 근데 이게 징후가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니까. 거래가 늘면서 떨어지잖아요. 이미 나가 떨어지고 있었다니까. 엔비디아랑 다시 얘기 드리지만 엔비디아랑 같이 손잡고 올라간 게 AMD예요. 같은 반도체 회사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 뭐 보여드렸어요? 이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무너지고 있었잖아요. 여기 빨간색 선이 뭐냐면 지지선이거든요. 그리고 KLA 이 박스권 이탈해서 이미 지난주 수요일부터 여기 깨고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엔비디아가 대장주니까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폭락 나오고 나서 보면 다 보이실 거예요. 여기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ASML 홀딩스 여기도 이제 이미 여기가 지지선인데 지난주 수요일날 깨고 내려오고 있었죠. 거래가 실리면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램 리서치라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인데 거래를 터뜨리면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폭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목요일인가 금요일쯤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쪽이 좀 힘들어질 것 같다고. 근데 이게 떨어지기 전에 제가 3월 달에 왜 이쪽 반도체 사지 말라고 그러니까 미국 쪽에 있는 반도체 사지 말라고 했냐면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게 잘 보세요. 우리나라 그 반도체 테마주들이 왜 더 갔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는 뭐예요? 정상적인 상승이에요. 왜? 일정하게 이제 추세를 그리면서 가고 있었잖아요. 실적도 좀 회복이 실제로 됐고요. 근데 그러다가 거래를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여기를 돌파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과열된 거예요. 이미 잘 가고 있었고 어느 정도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여기서 미친듯이 뽑아버린 거기서. 우리 이걸 우리 이제 쉽게 뭐라 그러죠? 오버한다 그러죠. 오버. 오버. 영어는 이거죠. 오버. 오버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개미들이 미친 거예요. 내가 미쳤지. 응? 한국 주식을 들고 있고 다 필요 없어. 꺼져! 이러면서 한국 주식 다 손절하고 일로 간 거예요. 다 물린 거지. 떨어질 때 속절없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눈치를 챈 거예요. 우리는. 아, 미쳤구나 이제. 그리고 반도체 설계회사 ARM 이게 반도체 영국 적인데 미국에 상장했죠. 이런 큰 기업이 왜 미국에 상장하겠어요? 끝물이니까 마지막에 올라탄 거예요. 이게 2월 달에 하루에 40% 급등했고요. 이틀 뒤에 또 30% 가까이 급등합니다. 이거 2월 달에 뽑았잖아요. 얘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폭등할 때 눈치를 챈 거예요. 끝나가는구나 이제. 촛불이 언제 제일 밝다고 하죠? 꺼지기 직전에 제일 밝다고 하죠?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3월달에 제가 미국의 반도체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사면 안 된다, 힘들겠지만 참아야 된다 막 그 소리 많이 했죠, 그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시간이 좀 지나면 알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다. 그 소리가 뭐냐면 얘네들이 폭락 나오면 그때 가서 아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때 펄펄 뛰면서 말렸는지.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하도 이거 막 반발이 심하길래 그럼 가서 사라. 가서 그냥 쳐 물려버려라. 제가 그런 단어까지 썼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응? 이제 와서 이제 후회하겠죠 이제. 응? 이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생 좀 할 겁니다. 뭐 조정이 시작됐다 그런 표현은 안 쓸게요. 응? 듣는 분들 기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고생은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얘네들이 떨어져서 손해를 많이 입어서 원금 회복이나 이런 게 오래 걸려서 힘든 것도 있겠지만 더 힘든 게 뭐라고요? 본인들이 한국 주식 버리고 돈이 없어서 한국 주식 버리고 손절해서 별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더 힘드실 거예요. 여기서 손해나는 건 둘째고 돈도 없겠지 이제, 그죠? 그래서 돈도 없어서 사지도 못하는데 내가 버리고 간 한국 주식이 다시 내가 그 내 본전 가격이 회복이 되고 날아가는 거 보면서 그리고 이제 펀이 뭐가 가는지 보이는데 돈이 없어서 한국 주식을 못 살 거거든요. 그래서 미칠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종목들은 손절도 못할 거라고, 그 서학개미들이. 왜냐면 이미 한국 주식시장에서 최소한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손실을 보고 크게 마음 먹고 이제 용단을 내린다는 표현을 쓰죠. 용단, 큰 맘 먹고 손절하고 갔는데 여기서 또 지금 손절하면 기본 마이너스 20% 30% 손실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팔아요? 깡통 나는데 못 팔아요. 3개월, 6개월 이상은 거의 다시 못 돌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에 한국 주식은 많이 가겠죠. 그렇죠? 미국의 엔비디아가 금요일날 폭락을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나라도 큰일 났다고. 근데 좀 웃었거든요. 주말에.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미 이제 보이고 있었거든요. 여기 이 종목도 수요일부터 폭락하고 있었거든요. 엔비디아가 좀 늦게 떨어진 것 뿐이에요. 근데 이쪽이 폭락하는데 삼성전자는 왜 걱정을 안 했느냐? 아까 엔비디아 주식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쉬워요. 엔비디아가 1등이니까. 재작년 10월달이 저점이고요. 여기가 $100 정도고요. 여기는 $900. 그러니까 말 그대로 9배 이상 급등했어요. 정확히 딱 9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 $108 곱하기 9하면 대충 $970 정도 나오거든요. 네. $970 대충 그렇습니다. 네. 10배는 아니고 여기 기준으로 9배. 이 정도면 충분히 올라가서 돌다가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늦게 한다고 하니까 더 올라온 거라니까. 이만큼 오버슈팅 했다. 오버슈팅. 근데 여기에서 이 종목 뭐냐면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이제 쉬어야지. 근데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게 아니고 옛날에 월봉으로 보여드릴까요? 옛날에 여기 있죠. 여기 옛날에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었거든요. 그 뒤에도 이만큼 올라왔고 월봉 차트입니다. 여기 2015년 16년 17년 여기는 2020년 21년이거든요. 이 당시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랑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왜? 반도체니까. 삼성전자 주가를 보여드릴까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예, 손절하지 마세요. 어서오세요. 네.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자, 똑같이 월봉으로 볼까요? 삼성전자가 잠깐만 봅시다. 네, 보세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갈 때 삼성전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갈 때 있죠? 그때 삼성전자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같이 갔다니까 옛날에. 그런데 요번에 어땠느냐? 아이고 주식이 어려워요, 그죠? 네. 엔비디아가 악고점을 제끼고 이렇게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못 갔어요. 못 갔다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보름달인 거죠. 보름달. 달이 꽉 차면 이제 쪼그라들죠. 근데 삼성전자는 초승달인 거예요. 이제 올라야 되는 거라 여기. 거래가 줄어들다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난 얘를 걱정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반도체 주 중에서 되게 많이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 오늘 다 작살났어요.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 그 반도체 주들은 작살이 났고,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아직 안 간 것들이 있거든요. 많아요, 안 간 것도. 걔네들은 삼성전자처럼 데미지가 별로 없었어요. 삼성전자 오늘 마이너스 1%밖에 안 빠졌습니다. 외국인이 좀 팔긴 했는데, 잘 보시면 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삼성전자 외국인이 다 판 것 같죠? 안 그래요. 오늘은 좀 팔았는데요. 어제까지 보면은 안 팔았습니다. 거래량 지우고 볼까요? 네.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도 외국인이 판 게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팔았습니다. 조금. 그죠? 네. 이렇게 했다. 네.
근데 저기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팔아서 떨어진 게 맞아요. 차이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당연하게 이제 조정을 받는 거고 개미들 다 가서 물렸어요. 네. 한국에서 물려갖고 괴로워하다가 새 출발한다고 미국 가더니 미국 가서 또 물린 거예요. 네. 제가 그때 그런 비유 들었잖아요. 네.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죠? 이혼하고 요즘에 재혼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돌싱들. 네. 그러면 잘 살든가 그냥 지지고 볶고 살다가 같이 살든지 끝까지, 그죠? 네. 옛날 어른들, 옛날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냥 백년해로 하시든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어서 헤어졌으면 혼자 살든가, 아니면 재혼해서 잘 살든가, 그죠? 네. 제가 그때 그런 비유 들었잖아요, 그죠? 네. 또 그런 거라 또. 네. 이번에 아무튼 외국인이 안 팔았어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오늘 희한하죠. 이거 보시면 돼요. 왜 어떻게 지수가 올랐을까? 오늘 개별주에게는 저기 뭐야 그 흥구석유하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세 개만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얘기할 거예요. 이 보시면 장중에 회원들 이거 보여드리면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보라고. 시가총액 한 28위까지인데 보세요. 떨어진 게 삼성전자 마이너스 1%, SK하이닉스 마이너스 0.9%, 그리고 한미반도체 마이너스 6%. 얘가 다예요. 네이버는 마이너스 0.8인데 그냥 없는 셈 치고, 나머지 보니까 어때요? LG 에너지솔루션 3% 급등, 삼성 바이오로직스 2%, 현대차 기아 4%, 셀트리온 3%, 포스코 2%. 네이버는 모른 척하고, 삼성 SDI 5%, KB금융 9%, 삼성물산 6%. 장난이 아닙니다. 평상시 이런 급등이 잘 안 나오거든요. 대형주들은. LG화학 2%. 이거는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오늘 신한지주 6%, 여기 포스코 퓨처엠 분노의 반등 9%,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8%, 메리츠 금융지주 5%, 삼성화재 8%, 한국전력 3.7%, LG 4%, SK도 4%. 지주에서도 급등하죠. 어마어마한 거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선진국 증시에서 이제 전기차하고 그 반도체를 개미들한테 다 떠넘기고 외국인은 선진국 증시에서 이머징 증시로 넘어오는 거라고 했죠. 그거예요. 이게 이젠 대놓고 넘어오잖아. 대놓고 바로 엔비디아 반도체 쭉 파니까 훅 들어오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급락 출발한 거 아세요? 왜 그랬겠어요? 아니 미국이 폭락했으면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해야 되고, 환율은 보통 급등 출발하지 않나요? 아니요, 급락 출발했어요. 돈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근데도 매집 안 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드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 여러분들 지금 매집을 하셔야 돼요. 눈 뜨고 그냥 그렇게 멀뚱멀뚱 있죠? 나중에 돈 하나도 못 버세요 진짜로. 응? 답답해요 지금 보면. 물린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제 원해서 가서 물렸으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지면 되죠. 근데 안 물리고 버티신 분들은 지금 더 적극적으로 매집하시고 투자하셔야 돼요. 응?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 저 종목 들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응? 확 올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옛날처럼 미국 증시가 오르면 우리도 오르고, 거기가 떨어지면 우리도 떨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라고.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금리 인하를 안 한다, 늦게 한다고 했을 때 급등했던 게 엔비디아인데, 지금 금리 인하를 늦게 한다고 인상할 수도 있다고까지 협박하고 있는데 오히려 얘네들이 떨어지잖아요. 개미들 보기 좋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이는 거라니까. 근데 더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선진국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이머징으로 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머징 증시예요. 이머징 증시로 올 때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요. 상당히 오랫동안. 왜? 이머징 증시는 옛날에 예를 들어서 브릭스 국가들 있죠? 브릭스가 뭐로 살아요? 자원을 보통 수출해서 사는 나라들 아니에요? 브라질, 러시아 특히 이런데? 아니면 뭐 저렴한 노동력으로 싼 물건을 이제 수출해서 먹고 살든가 가공해가지고, 그죠? 네. 그게 이머징이라고요. 응?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를 때, 그때 외국계 돈이 이머징으로 들어가서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앞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은 오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 큰 손들이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여론을 만들까요?
물가가 계속 올라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잡히지가 않아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계속 안 할 수도 있고 인상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개미들한테 계속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내면서 자기들은 이쪽 걸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이머징 증시가 가죠. 그러면 금융주들이 많이 가요. 왜 갑자기 오늘 손해보험, 생명보험 같은 보험회사들이랑 은행주들이 폭등을 했겠어요? 왜 폭등을 했겠냐고 보세요. 차트. 삼성화재 기가 막힙니다. 8% 폭등했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외국인이 나간 것 같죠. 천만이가 샀어요. 보세요. 샀죠? 샀다니까. 삼성전자 주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외국인이 다 팔아먹은 것 같죠? 팔긴 뭘 팔아먹어요. 샀잖아요. 더. 사서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개미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현대차 보실래요? 네, 아무거나 막 찍어볼게요. 현대차 주가가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급락도 했고 이러고 있으니까 외국이 나갔었던 것 같죠? 천만에 계속 사고 있어요. 개인하고 기관이 팔아먹는다니까. 왜? 뉴스 보고 속아가지고 지금 기관도 팔아먹어요 요즘에. 아무리 기관이 우리나라 개인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어도 그 사람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도 덜려 지금. 기아 보실래요? 현대차 봤으니까 기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았죠. 근데 외국인이 나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이죠. 보세요. 주가가 떨어졌는데 팔았나요? 샀어요. 더 안 나갔다니까. 한 번 더 안 나갔다고요. 더 보여드려요? KB금융 주가 떨어졌죠. 외국인 나가면 못 나가요. 그대로 있는데. 왜 제 얘기를 안 믿냐 이거예요. 맨날 뉴스 보지 말라고 그러고 유튜브 보지 말라 그랬더니 요즘 더 보는 것 같아. 삼성화재 아까 봤나요? 삼성화재 봤죠? 그럼 삼성생명 어디 갔어? 쭉 떨어지니까 여기 다 도망간 것 같죠? 더 샀다니까. 하나금융지주 밑에 바로 있네. 하나금융지주 많이 떨어졌죠? 안 팔았어요. 더 샀어요. 유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한국전력 재미가 없는 주식 같죠? 여기도 삽니다. 주가 다 떨어졌죠? 더 샀어. 이게 웬 거냐고. 현대중공업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현대중공업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도 되게 많이 사놨어요. 외국인이. 왜 되게 많이 사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내지 마시고 뉴스 좀 그만 보시고 매집을 하셔야 돼요. 매집을. 그러니까 신흥시장 쪽으로 해서 이제 돈이 이머징 쪽으로 들어오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시간에서 말이죠. 시간에서 오늘 뭐가 급등했는 줄 아세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끝난 것처럼 막 얘기를 해서 난리를 지기던데 안 끝났다니까요. 거기는 근본적으로 시기 안 끝나요. 말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가면 갈수록 더 하면 더 했지. 거기 분쟁이 줄어들 때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PJ 메탈 있죠? 시간에서 상한가 갔어요. 오늘 장중에 4% 급락했는데 시간을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이건 차트고 PJ 메탈 시간에 상한가 갔죠? 뭔데요? 원자재 가격 급등수혜죠. 이게 굴인가요? KBI 메탈 6% 급등했어요. 시간에 의해서. 안 끝나. 이런 식으로 오늘 올라간 게 되게 많습니다. 이 테마가 그냥 움직이겠냐고요 지금. 지금 시장이 매집을 하셔야 될 때지 그냥 금리 인하 안 한다고 주식 안 좋겠네. 엔비디아 폭락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쉬세요 제발 좀. 이럴 때는요 말을 좀 못되게 해야 돼. 사셔야 됩니다. 사정하듯이 얘기하면 안 사시더라고. 좀 약간 좀 기분 나쁘게 얘기해야지. 네, 사시더라고. 진짜예요. 옛날에 제 회원 중에 그 마트에서 큰 마트에서 점장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노하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약간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면 산대요. 그분이 갈치 팔 때, 생선을 팔 때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사가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러면
예, 그냥 간대요. 근데 뭐 약간 좀 그렇게 좀 이러지. 그러면 기분 나빠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이럴 땐 저도 그걸 쓰는 거예요 지금. 약간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예? 약간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하고요, 제발. 예?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나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미국 쪽은 이제 개미들, 그 서학 개미들 테슬라 그거 보셨잖아요. 자, 좀 정리 좀 합시다. 테슬라하고 시간도 금방 30분 지났네요, 그죠? 네. 테슬라랑 테슬라 계속 떨어지죠? 여기는 이거 단기간에 회복이 안 돼요. 단기간에 애플도 지금 전저점 깼거든요. 여기도 회복이 잘 안 될 거고요. 반도체만 빠지는 게 아니고 넷플릭스 있죠. 최근에 주가 고공행진했던 넷플릭스도 어제 한 방에 보내버렸어요. 이게 뭔데요? 얘는 M7에 들어가진 않지만 개미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국 주식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기도 하루 동안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9% 폭락시켰고요. 다 대량 거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미들도 많이 산 게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AI 관련된 걸 많이 샀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녹아내립니다. 근데 거래가 늘어나면서 떨어집니다. 그냥 단기간에 회복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 일반 개미들은 다 그 생각을 해요. 조정 오는 거 아닙니까? 조정 시작된 거 아니에요? 현금 들고 있어야 돼요? 다 그거 물어봐요. 근데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애기들이 엄마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를 찾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돈이 어디 갔지? 이걸 찾으셔야 되는데 뭐 그냥 조정 오는 거 아니냐, 뭐 올해 뭐 주시장 가냐 마냐, 금리나 언제 하냐 마냐, 뭐 막 싸우는 거예요. 엔비디아 어떤 놈이 추천해서 난리지기고, 왜 서로 붙고 싸우느라 시간을 다 보내는 거야. 그런 시간을. 사람들은 이제 엔비디아가 내일 또 떨어지잖아요. 오늘 밤에. 그럼 또 구설할걸요. 엔비디아 어디가 바닥이냐, 여기서 추가로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는 팔았지롱 뭐 이러면서 나 얼마 물렸는데 몇 프로 손해예요. 미치겠어요. 와이프한테 걸리면 죽어. 그냥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거기 나간 돈은 어디로 갔냐. 돈은 계속 돌아요. 계속 돈다니까. 돌고 또 도는, 계속 돌아요. 개를 찾으라고. 아까 보여드렸잖아. 왜 우리나라 주식이 오늘 아침에 다 폭등을 했겠냐고, 대형주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어디부터 들어와요? 대형주부터. 그 중소형주가 그거 보고 올라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중소형주 안 올라간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대형주가 최대한 튼튼하게 건강하게 많이 올라와야 중소형주도 오랫동안 많이 가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인 돈이 들어오는 게 자꾸 보이죠?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서 매집을 하세요. 네. 요즘에 신규원들이 연중 최저로 들어와요. 들어오긴 들어와요. 그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 갈 것 같아요. 갖고 있는 종목들 이제 교체하면서 이제 적응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신규원이 들어오는 게 옛날에 비해서 현재 적어요. 저 이런 거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립니다. 현재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뉴스랑 유튜브를 그렇게 보는데 들어오겠냐고.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땡 잡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안 나가고 주식 들고 버티고 있던 분들, 반도체주 3월달에 그렇게 많이 갈 때 힘들어도 그쪽 안 넘어가고 참으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누가 돈을 많이 버는 줄 아세요? 지금 들어오는 신규원들도 돈을 많이 벌겠지만 어떻게든 종목 들고 버티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왜? 종목 들고 고생했잖아요. 고생한 게 있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갈 때 덜 힘들어요. 주가가 떨어질 때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더 힘들어요. 떨어질 때 고통보다 올라갈 때 이거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할 때 드는 그 고통이 10배, 100배는 더해요. 근데 멍 때리고 있다가 들어오죠? 그러면 순간 올라갈 때 올라가다 조금만 흔들면 다 털리는데 기존에 힘들 때 아무리 힘들어도 주식 들고 버티신 분들은 안 힘들어요. 아니 힘들지. 근데 거의 안 힘들어. 덜 힘들거나. 그래서 버텨서 수익을 신규원이 10% 낸다. 근데 이분들은 30%, 50%씩 내요. 몇 배씩 더 낸다고. 왜?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니에요.
손실난 종목을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은 그냥 세월 보내고 시간 보내고 헛되이 그냥 시간만 보낸 것 같죠? 그게 아니라니까. 네. 훈련한 거예요. 갈고 닦은 거예요. 죽으라고 그냥 들고 가는 거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최대한 이분들이 비싸게 팝니다. 무슨 대단한 기법이랑 기술, 정보가 있어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그게 나중에 굳은 살에 배겨서 조금 흔들지 세게 흔들어 털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웃어요. 해봐. 해봐. 내가 털릴 줄 알아? 안 털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털린 사람들 있죠. 특히 중장기로 잘 들고 가다가 털려서 단타쟁이 되신 분들 나중에 고생 엄청나게 하실 거예요. 왜? 마음이 이미 망가져가지고 본인의 그 포지션을 바꿨거든요.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축구 선수가 축구 한 20년, 30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농구 선수로 전향한 거예요. 잘 되겠어요? 발만 20년, 30년 쓰신 분이 농구하면 그게 되겠냐고 그게. 이해가세요? 그런 거라니까요. 당구 챔피언이 갑자기 야구하는 거예요, 야구. 되겠냐고 그게. 잘 안 되지. 그쵸? 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올라갈 때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생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려면 빨리 매집을 하시고 종목을 정확하게 보고 들어가야 돼요. 갖고 있는 것도 잘 정리해야 되고 올라올 때 그죠? 잘 수익 내야 되고 새로운 종목으로 더 잘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보시면 그 뭐예요? 시간 다 됐네요. 그 흥구석유화가 그거 얘기해드린다 그랬었죠, 그죠? 그 이스라엘 전쟁이 끝난 게 아닌데 또 전쟁 또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더군요. 주말 내내 보니까 이스라엘이랑 이란 전쟁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그쪽은 전쟁이 끝나진 않습니다. 끝난 적도 없고. 근데 한국 석유가 네. 아이고야 누가 보면 이제 제가 낮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누가 보면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평화협정 동맹맺은 줄 알겠어요. 21% 금요일날 상한가 갔다가 21%로 급등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때요? 마이너스 23%. 오히려 그죠? 더 많이 떨어졌어요. 금요일날 시가보다도 그죠? 네. 이게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가 힘든 캔들인데 이날 너무 오버한 거예요. 너무 오버했던 거예요. 이 거래량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기가 힘든 캔들인데 너무 세게 나왔어요. 이날 상한가 가고 막 거기서 유지하다 떨어졌죠, 그죠? 거래 엄청 나갔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많은데 그거에 이거보다 50%가 더 나왔나? 하여튼 50%까지는 아닌가? 30%더 나왔나 보다. 아, 엄청난 거예요. 후유증이다, 후유증. 억지로 그냥. 억지로 올렸다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됐으니까 다른 것도 영향을 받았겠죠. 흥구석유. 얘도 그렇고 중앙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게 너무 세게 나왔어요. 이날 26%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후유증인데 제일 심한 게 누구냐? 한국석유입니다. 이 세 개가 이 난리를 지겼고 물류주 중에서는 흥하해온 이게 거의 끝난 차트라 그랬잖아요. 이게 아니 거의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지. 이거는 단정적으로 얘기는 안 했고 근데 얘도 이날 되게 오버했거든요. 21%까지 급등했고 거래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잠깐 갔다 급등했다가 바로 내려온 게 아니라 여기를 뚫어보려고 하다가 무리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원래 반등 나올 때는요 거래가 여기보다 3분의 2나 절반 이하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많이 나왔죠. 뭐예요? 뚫을 수 없는데 여기를 뚫으려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연예인 중에 강호동 씨 있잖아요. 일반인이 강호동 씨랑 씨름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유, 강호동 씨가 70이 넘어도요 일반인들은 강호동 씨랑 씨름해도 질 것 같아.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다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데 무리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나가 떨어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얘네들 때문에 뭐 한일사료 이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은 무리 안 했거든요. 무리 별로 안 했습니다. 그냥 얘들은 그냥 나도 가고 싶다 그러다 만 거예요. 그냥. 근데 얘네들도 지금 떨어졌죠.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그날 무리한 애들은
사시면 안 돼. 근데 문의 안 했는데 지금 밀린 애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해드리겠고. 살짝 들었다가 그냥 쉬는데 오늘 얘네들이 막 20%씩 빠지니까 영향받아서 과하게 빠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사셔도 됩니다. 종목 알아서 잘 찾으시고. 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아무튼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폭락한 거는 이제 예견된 일이 이제 예고된 일이었고요, 그죠? 네. 그리고 테슬라하고 전기차하고 반도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물려서 들어가는 거고요. M7 종목 특히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그쪽에도 이제 많이들 물렸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생이 이제 시작된 거고요. 이제 고생 시작된 겁니다, 이제. 네. 끝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된 거라니까. 그러면 항상 어딘가에서는 그 돈들이 이동해서 올라가죠, 그죠? 네, 그쪽으로 빨리 올라타시면 돼요. 저희 방에서 왜 삼성전자를 72,000원에서 추천했는지, 수익을 좀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을 왜 들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우리 방에서 지금 최근에 제일 많이 사놓은 게 이스라엘 전쟁주긴 하지만 그 말을 바꿔놓으면 원자재 관련주들입니다. 그쪽을 많이 사놨습니다. 왜 많이 사놨을까요? 가게 돼 있습니다. 왜? 이머징 쪽으로 돈이 오면 그쪽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다 사놓은 거예요. 그쵸? 미리. 대형주도 좀 사놓고 있고 개별주 테마주는 많이 사놨고,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들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좀 같이 내고 싶으신 분들은 시장 상황이 지금 뒤죽박죽이니까 정확하게 시황 설명 드리면서 하셔야 되니까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와서 같이 하시면 돼요. 여유가 있으시면 라이브 들어오시고, 여유가 좀 별로 없다 그러시면 문자반으로 들어오셔도 종목은 똑같으니까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문의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직원들이 잘 상담해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 그때 막 3월달에 고점 찍고 난리 찍을 때 갖고 있는 주식 다 정리하고 그쪽으로 이사 가고 싶으셨을 텐데 잘 참아주셔서 다행입니다. 네.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다는 얘기는 그때 그 유혹에 안 넘어가고 이겨내셨다는 얘기니까, 그쵸? 네.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이제 또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네. 오늘 엔비디아 폭락해도 우리나라 잘 끝났으니까 오늘 밤에 추가로 엔비디아가 또 폭락해서 나스닥이 폭락하더라도 그렇구나, 돈이 이제 우리나라로 많이 오겠네, 그래서 좋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방송 다 듣고 나서 막 이상한 데 가고 또 이상한 뉴스 보시거나 그럴 바에는 그러지 마세요. 네. 다 도루묵 되니까. 도루묵 된다니까, 도루묵.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저는 오늘 대형주 위주로 얘기를 해드렸고,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 이어지는데, 김 실장님은 저기 얘기하시는데, 중동 전쟁 관련주들 있죠. 오늘 뭐 등락을 많이 했는데, 그거 왜 하락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뭐 괜찮은지 아닌지 그런 거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도움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대형주면 대형주, 개별주면 개별주, 테마주면 테마주, 뭐 단기면 단기, 중기는 중기, 다 수익낼 수 있는 좋은 시기니까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전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